부사구 초대석입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민간 회사가 부산시에 제안을 했죠. 부산시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광안리 해상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부산시에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산 블루코스트 배영길 대표와 함께 해상 케이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산 해상 케이블카 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업은 그 근거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법에 보면은 도시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나 구청장, 군수, 즉 관청입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 주민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민이 도시계획 위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나 두고 있는데요. 그 조항에 따라서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달라고 시에 네.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법에 보면은 이제 이 제안을 받은 기관에서는 45일 이내에 그 제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간은 30일간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금주에 시에다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시의 이제 검토나 그 처리 결과를 막 기다리는 입장인데 이 엄격히 말하면 지금 제가 너무 이것을 패고 다닐 행태는 안 됩니다만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네. 해상 케이블카 얘기는 사실 오래전에 나왔었죠. 우리 부산은 참 그 해안의 아름다운 그런 참 절경이 많습니다. 네.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한데요. 광안리 이제 이기대에서 동백섬 위쪽으로는 강한대교가 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그 해상에 케이블카 같은 걸 하면은 금방 쉽게 건너가기도 할 뿐더러 특히나 바다도 조망이 되고 또 해운대, 광안리 이런 이 멋진 야경 같은 것도 구경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하는 생각들 많이 했더랬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부산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좀 체험도 해볼 수 있고 또 머무는 시간이 좀 늘어나면은 여러 가지 유발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그 실은 약 10년 전에 어떤 다른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적도 있어요. 네네.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기술도 많이 덜 발달됐고, 그렇죠.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대가 많아서 접었던 적이 있고요. 실은 2014년에도 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네. 부산 지역의 그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이라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한 8군데 정도가 후보지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중에 한 곳이 우리가 이번에 제안한 네. 똑같은 그 지점입니다. 다만 해운대 쪽은 동백섬으로 되어 있던 건데 네. 그렇듯이 이 꾸준히 논의된 건데 저희가 준비한 것은 지난해 한 하반기부터 네. 그렇게 준비를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이제 관광객 수가 좀 많이 늘어나야지 훨씬 더 좋은 파급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 이 케이블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우리 부산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네. 2013년에 한 280만 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해 보면은 약 21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 여수가 이제 해상 케이블카를 운영하면서 2015년 한 해에 네. 케이블카를 탑승한 숫자가 이제 인원이 216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것을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 여수를 방문한 네. 네 국민을 전부 다 합치니까 한 1,000만 명이 됐는데 네. 케이블카를 운영을 시작한 2015년에는 1,300만 명이 되었다고만요. 네. 300만 명이 늘어났는데 그 케이블카 탄 사람이 216만 명으로 집계가 되니까 네. 한 30%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물론 뭐 늘어난 그 방문객이 전부 케이블카를 타는 건 아닌데 네. 그러면 저희도 한 뭐 그 정도 음. 조금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지금 부산에 송도에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금년에 착공했죠. 네. 예. 이기대와 해운대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와 어떤 차별성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송도하고 광안리하고는 사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이 이제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같은 이제 광역 시역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송도에 가서 또 송도의 그 아기자기한 그런 경관을 구경하면서 송도 케이블카를 타는 그런 손님하고 네. 광안리나 해운대에 오셔서 타는 손님이 저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송도는 사실은 요번에 이제 복원사업이라 그럽니다. 네. 88년에 24년간 운영되던 케이블카를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 철거를 했다더라고요. 네. 네. 그것을 이제 그때는 400m였는데 이번에는 복원하면서 1.6km 네. 한 4배 정도 늘렸고 뭐 그렇습니다. 송도에 오시는 분은 또 송도의 축을 갖고 계시는 분 또 송도 쪽으로 또 그쪽으로 오시는 손님들이 타실 거고 또 동쪽인 광안리 해운대 쪽은 또 이쪽에 오신 손님이 탈 거고 네. 그래서 뭐 서로 크게 상충될 일은 없을 걸로 저희는 그럴까요? 보고 있습니다. 제세 깎아 먹기는 안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부산 해상 케이블카가 우리 부산 관광 산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체류를 네. 케이블카로 인하여 한나절 또는 하루 더 한다면은 네. 그거는 상당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죠. 효과를 볼 걸 보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네. 간단한 용역을 이제 경제성 효과라는 용역을 한번 맡긴 적이 있는데 네. 한 경제 유발 효과를 한 1조 4천억 정도로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고용 유발이 한 18,000명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네. 하루만 혹은 반나절만 더 머물러도 네. 식사를 한 끼 더 해야 되고 또 그만큼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고 또 쇼핑도 더 할 것이고 네. 저는 효과가 뭐 개수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상당할 것이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통영이나 네. 여수가 네. 그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객은 얼마나 될까요? 여수가 이제 2015년 1년 동안 아까 216만 명 탔다 그랬죠. 네. 통영이 이제 총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제한을 넣을 때 자료에는 300만 명으로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연간. 연간, 네. 알겠습니다. 하루 약 10,000명. 그러네요. 예. 그 굉장한 운영 안 숫자죠. 하는 날도 있을 테니까 네, 네. 기상특보일 때는 평균적으로. 운영을 못 하니까 네. 평균 잡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귀가 번쩍 뜨이는 부분이 이제 우리 광안리 해상 케이블카가 길이를 이제 세계 최장 길이로 이제 제작을 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은요. 예, 뭐 케이블카 길이가 뭐 5km, 6km 뭐 굉장히 긴 것도 있어요. 우리가 최장이라 그러는 거는 해상 구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지금 해상 구간으로서 가장 긴 것이 그 베트남의 빈풀 케이블카라는데 네. 그 빈풀 케이블카 해상 구간이 3.3km입니다. 아, 네. 우리 부산은 이길의 동생말에서 동백섬 네. 그 끝까지 길이가 3.5km입니다. 아, 네. 거기서 이제 동백섬 밑자락을 쭉 지나서 700m 더 가서 그 송림유원지 쪽으로 가는데 네. 총 길이가 이제 700m 하면 4.2km죠. 네. 그 해상 구간이 3.5km니까 지금으로서는 세계 최장 케이블 그렇게 되겠네요. 해상 케이블카다 이렇게 얘기하고 베트남 있습니다. 가장 긴 케이블카보다 200m 정도 200m 정도 더 깁니다. 예. 길네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지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케이블카 운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한데요. 우리는 이제 여기가 조금 해풍이 좀 심한 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된 적이 없는 3S라고 네. 케이블카 사람 타는 걸 이제 캐빈이라 그러는데 네. 캐빈이 달고 있는 줄이 하나이면은 모노, 예, 그리고 두 줄이면은 뭐 더블, 이제 세 줄이면 3S라 하는데 S는 우리 등산 때 쓰는 자일, 네. 그 자일의 이제 S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려면은 이 캐빈이 꽤 커도 돼요. 네. 그래서 35인승 한 80캐빈을 운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80 캐빈 정도 운행이 되는군요. 예. 하지만 지금 이틀 전 24일에 부산 시민단체에서는 해상 케이블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또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성에 크게 우려가 된다라며 반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산은 바람이 심한 지역으로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네. 이제 광안리 바다, 해운대 바다는 바람이 특히나 심한 곳인데요. 안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 1번이 안전입니다. 그럼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은 뭐 관광 자원도 아닐 뿐더러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해운대 쪽 정거장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항의 그 동백섬 그에 있는 게 운촌항인데요. 운촌에 정부가 그 모집하고 있는 국가 거점형 그 마리나 사업에 우리 시하고 우리 지역 업체가 그 응모를 해서 그 사업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기항에 그 매립을 하는데 한 4,000평 정도 그 매립지를 내주면은 정거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케이블카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의 그 도펠마이어사하고 프랑스의 그 포마사인데 네. 그 두 개사 공이 해상에 있는 스테이션 정거장에는 우리가 기계 장치를 공급을 하지 않는다. 그 해풍이나 그 물 포말 네. 이런 것들이 그 정밀기에 영향을 주면은 안전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사고가 나면은 제조 공급사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럼요. 그 공급을 할 수 없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륙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송림유원지 거기가 이제 후보지로 되었고 거기를 저희가 확보해서 이번에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환경 훼손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기도 하거든요. 안전 문제의 다음으로요. 그렇지 않아도 한 애청자께서 후손에게 빌려 쓰는 자연환경이라고요. 환경 훼손하는 케이블카 사업 반대합니다. 라고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번 해상 케이블카도 지금 추진이 거론되자마자 동백섬과 이기대는 물론 광안리 바다까지 지금 환경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뭐 경제나 또 삶의 질 때문에 환경에 손을 대는 순간 환경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케이블카의 저 환경 문제는 양쪽 정거장의 경관 그리고 자연 와의 조합 문제와 또 해상의 해상 타워가 세계 세워지니까 해상 환경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해상 문제는 이제 타워가 요새 기술이 발달돼서 3기만 세워도 되니까 한 기간의 거리가 1km입니다.
그 거리 1km이기 때문에 종래에 걱정했던 이제 해류의 급격한 변화나 와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것 같고요. 이기대의 절경을 이제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송림유원지의 바다 쪽 공원을 보존하고 그 수목을 유지하고 조화롭게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이거는 사업성하고 직결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아주 매진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건축물이나 타워도 저희가 설계하는 것보다는 부산에 그 국제건축문화재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해서 디자인을 국제공모를 받아서 아주 주변하고 잘 어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구조물이 되도록 저희가 신경을 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안전 문제, 또 환경 보호 문제까지 모두가 고려돼 신중한 결론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구사구 초대석에서는 부산 블루코스트의 배영길 대표와 함께 광안리 해상 케이블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유라 신도시